치질이 왜 생기느냐, 이게 유전이냐. 유퀴즈에서 저희 네,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배님이 한번 네, 네.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핸드폰을 안 들고 들어가야죠, 화장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유튜브에 우리 파주를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전임의 출신이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서울 365외과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 대장문 질환의 오해와 진실, 치액편, 치질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발생 원인, 치액의 발생 원인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치질이 왜 생기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이게 유전이냐, 도대체 나는 왜 치질 수술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실 텐데요. 치액이 유전인가요? 유전성 성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은 있지만 네. 100% 유전 때문은 아니다. 100% 유전 때문은 아니지만 유전적 성향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집안에 치액 수술 하신 분이 많은 경우가 많죠. 뭐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고 딸도 하고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생활 습관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유전적인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했을 때 학문의 구조, 딸과 엄마는 약간 학문의 구조가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아버지와 아들 학문의 구조가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질병 자체가 유전된다기보다 항문 질환을 일으키는 구조 자체가 유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최근에는 하고 있고, 뭐 유전적으로 어디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치액이 생긴다 이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구조적인 게 생활 습관하고 같이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니까 생활 습관하고 연결되어서 가족들이 다 치액에 걸려서 온다.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병이 유전하고 연관이 또 없는 경우가 없는 건 없어요. 네, 다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가족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치액은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잘 걸린다. 맞나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맞죠.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업병입니다. 사무직, 그리고 뭐 컴퓨터 일하시는 분, 우리 앞에 촬영하시는 감독님이나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운전기사분들. 네. 운전, 버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학생들도 그렇고요. 앉아서 오래 계신 분들이 치액이 좀 잘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1시간에 한 번은 서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앉아 계시지 말고 잠깐 쉬어서 바깥에 한 5분 정도 걸어 다니고, 공부를 오래 하시는 학생들도 1시간 정도 했으면 잠깐 일어나서 바람 좀 쐬고 오고, 중간중간에 조금 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질이 생기는 원인 중에 오래 앉아있는 것 때문에 치질이 생기는 이유가, 복압이 높아지고 항문에 이제 혈류가 증가되고 치액을 이루는 혈관들이 늘어나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압이 늘어나는 상황은 수술 후에도 하지 말라고 하죠. 헬스 이런 거 저는 복압이 늘어나는 운동을 한 달 동안 정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압력이 주는 상황을 중간에라도 조금 피하자. 그게 이제 결국에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액이 생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1시간은 좀 짧고 한 2-3시간 간격으로 한 2-3분 정도만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자세를 좀 바꾸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방석조차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방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도넛 방석을 쓰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방석.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나서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닿지 않으면 통증이 덜하니까 도넛 방석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도넛 방석이 안에 엉덩이가 쏙 들어가 버리면 또 압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일반 방석, 좀 푹신한 일반 방석을 쓰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는 전 도넛 방석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꼭 도넛 방석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치액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저희가 3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는 습관이
치액의 주범이 아닐까, 네, 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외국의 유명한 곳에서 연구 논문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고 핸드폰 보는 게 가장 안 좋은 치질의 악화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나와서 그렇죠. 대변이 안 나와서. 네. 그래서 대변이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사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게 하려면 변을 좀 잘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핸드폰을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변을 잘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식이섬유도 좀 많이 먹고 유산균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변이 잘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는 거는 사실 습관? 자기만의 공간에서 내 시간을 좀 찾고 싶은 이런 거지 변이 안 나와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데 사실 핸드폰을 화장실에서 안 보는 걸 개선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핸드폰을 안 들고 들어가야죠 화장실에. 차라리 핸드폰을 안 들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변을 좀 자기만의 잘- 공간은 굳이 화장실 아니어도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이 잘 나오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음식 얘기도 좀 하셨고 식이섬유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배변을 할 때 밑에 발판을 하나 두고 다리를 올리면 변이 잘 나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되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퀴즈에서 저희 네, 한번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선배님이 한번 네, 네.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변을 참는 법하고 네. 변이 잘 잘 나오게 나오는 하는, 법 하는 네. 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이 좀 잘 나오게 할 때 자세를 좀 이제 교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식 변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쪼그려서 이렇게 발을 올리면 아무래도 그냥 발을 내리는 것보다는 자변식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자세가 훨씬 더 변이 좀 잘 나오니까 항문 각을 변화해준다 이렇게. 네, 한번 나오는 각도를 좀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인으로는 이제 임신 출산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임신 출산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임신 출산 때문에 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거는 오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남자분들은 술, 잠 못 자서 피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이제 배 안에 자리 잡으면 어쨌든 항문 쪽에 또 혈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늘어났던 혈관들이 추후에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임신했을 상태에서도 많이 튀어나오죠. 근데 임신했을 당시의 치료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조금 치료를 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니면 출산 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오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출산하고 나면 치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임신 때 엄청 심해진 치액은 출산 후에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런 오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임신 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쿠션 조직이 줄어드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찰을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이제 오해들이 치질이 한번 생기면 야가 용과로 없어질 거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처진 쿠션 조직이 다시 그 탄력을 회복해서 치질이 다시 속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고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또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치질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신에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지낼 거냐 아니면 불편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제거를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치액의 발생 요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일부는 맞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치액의 원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핸드폰 화장실에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문 질환 오해와 진실, 역시 대장문 최고의 명의를 모셨더니 얘기가 너무 풍성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엉덩이 내장 혼자 할 때보다는 너무 재밌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엉덩이 내장 장편외과 이성근이고요. 파주 서울 365과 장태영입니다. 오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